네, 안녕하십니까. 셋째 날 전문대학 혁신성과 포럼 진행을 맡은 동국과학기술대학교 장인선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희들 지난 이틀 동안 저희들은 2개 과제의 토론 프로그램과 1개 과제의 정책 연구 결과 발표, 그리고 12개 대학의 우수 성과 사례 발표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인 오늘은 2개 과제의 정책 연구 결과 발표, 6개 대학의 우수 성과 사례 발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문대학 혁신지원 종합 성과 분석을 위한 자담회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본 행사는 유튜브 및 줌을 통해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대학 가족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발전협의회 출범 당시 내걸었던 상생발전이라는 슬로건 목표 달성을 위해서 지금부터 마지막 날 첫걸음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발표를 해주실 분은 유한대학교 양강모 교수님입니다. 발표 주제는 전문대학 데이터 기반 성과관리 실증 연구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오늘 발표드릴 주제는요. 저희가 이제 2년간 준비해오고 운영해왔던 그 데이터 기반 교육 성과 분석 포럼이 어떻게 시작했고, 그다음에 2년간 어떻게 저희가 운영을 해왔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10월 달에 발표했던 10개 주제에 대한 그 내용들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재 전문대학은 재정 수익 감소에 따른 대학 재정 구조 악화로 효율적 관리가 필요하고 맞춤형 개인 학습을 인한 지속적인 학습 분석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교육 환경 변화로 인하여 데이터 기반 성과 관리 시스템 구축 운영의 책무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포럼은 데이터 기반 성과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연구의 목차입니다. 먼저 본 포럼의 시작인 전문대학 데이터 기반 성과관리 실증 연구 결과를 요약 발표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2년간 운영해온 포럼의 진행 과정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2021년 10월에 성과 포럼에서 발표된 10개의 주제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문대학은 왜 데이터 기반 성과관리가 필요할까요? 그동안 대학은 학생들의 데이터를 기계적으로 수집하여 간단한 결과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교육 성과를 분석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효율적인 학생의 역량을 높이고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관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분석하고 의사결정에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체계적인 데이터 기반 성과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학은 성과 관리를 위하여 입력부터 진행 과정, 실적, 성과까지 다양한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데이터를 수집하고 결과를 도출하는 초기 단계의 실정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는 절대 고등 직업 교육기관으로서의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성과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데이터 기반 성과 관리 연구는 전문대학의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대학은 학생의 성장을 위해 교육을 개선하고 대학을 성장시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업과 학교 생활을 통해 학생의 역량이 어떻게 향상되었는가 등의 정보에 대해서 필요성을 찾아내고, 그 정보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내어 목적에 맞는 성과에 대한 데이터를 도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야만 최종 목표인 대학 성장에 가까워질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많은 대학들이 지금까지 결과에 대한 효과성만 측정하고 있었습니다. 대학에서 진행하는 모든 활동들이 실제로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효과성이 아닌 효율성을 측정하여 대학의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오늘 발표드릴 데이터 기반 성과 관리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다음은 본 포럼의 시작인 전문대학 데이터 기반 성과 관리 실증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본 포럼의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전문대학 데이터 기반 성과 관리 운영 현황 및 발전 방안 연구는 2020년 2월부터 8월까지 약 7개월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수원여자대학교 박정근 교수님을 연구 책임자로 해서요. 안산대학교 김태욱 교수님, 경인여자대학교 맹보학 교수님, 계명문화대학교 윤우영 교수님, 서울대학교 윤태복 교수님, 충북보건과학대학교 하승환 교수님을 연구진으로 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윤우영 교수님을 필두로 해서 저희가 본 포럼을 구성하고 2년 동안 진행해 왔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효율적인 재정관리 운영 및 지속적인 학습 분석이 필요한 전문대학은 데이터의 품질 관리의 중요성과 IR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었고,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전문대학의 IR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제시하고 주요 의사결정자들의 이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연구 필요성을 제안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기 위한 방법, 대학의 종합적인 KPI를 효과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성과 관리를 극대화하는 방법, 데이터 기반 성과 관리 사례를 통해서 교육 혁신의 사례를 분석하여 효율성 높은 교육 성과 관리를 제시하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대학 재정 구조의 안전성 향상, 체계적인 KPI 관리를 통한 업무 효율화, 지속적인 통합 데이터 관리 분석 역량 향상을 연구의 기대 효과로 가졌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기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데이터 기반 성과 관리 문헌 연구, 사례 연구, 현장 조사 및 FGI, 방안 제시 순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대학에게 IR을 이해시키기 위해 개념을 정의하고 진단 도구를 설명하였습니다. IR의 목표는 대학을 설명하고 평가하기 위해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하고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하여 관계자들에게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학의 현황을 분석하기 위하여 2020년 5월에 약 3개월간 현황을 조사하고 분석했습니다. 75개의 대학에서 응답을 해주셨고요. 온라인 선문을 통해서 전문대학 기획처장과 성과관리 부서장들에게 실시를 하였습니다. 대학의 성과관리 업무는 많은 대학들이 이제 기획 관련 부처에서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운영의 목적에 따라 부속기관이나 총장 직속으로 구성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대학의 성과관리 관련 규정 마련 여부에 대해서는 있음이 82.7%를 차지하고 있어 대다수의 대학이 성과관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하지만 설문 참여대학의 3분의 2 이상이 1명에서 2명 정도의 전담 인력이 있다고 응답을 해서 성과관리 업무의 중요성 및 전문성을 고려할 때 인력 배치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성과 관리를 이제 IR 쪽으로 다시 개념을 정리해서 저희가 한번 해석을 해 보았습니다. 이럴 때 되면 이제 결과가 조금 다르게 나타났는데요. IR 전담 부서를 담당하는 부서는 기획 관련해서 58.7%, 그 밖의 부서가 16%로 전담 부서가 설치가 75%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규정 마련은 34.2%만 되어 있다고 도출되었습니다. 또한 향후 대학 IR 운영 계획에 대해 1년 이후가 39.5%로 가장 많았고 1년 이내가 25.6%, 6개월 이내가 16.3%, 3개월 이내가 각각 9.3%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아직까지 전문대학의 IR 인식 및 운영 현황이 초기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설문 결과를 한번 보시면요. 대학이 성과 관리를 하는 이유가 대학의 평가를 위해서가 설문 대상 대학의 8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학이 비영리 기관이기 때문에 목표 관리 인식이 아직까지는 부족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대학들은 성과 관리를 어려워할까요? 그 이유는 설문 결과를 보시면 성과 관리 전산 시스템 부재가 41건, 성과 관리 방안, 방법의 부재가 37건, 부서별 업무 협업 부재가 33건, 경영진 및 총장의 성과 관리 인식 부재가 15건 등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대학의 IR 운영에 대한 어려움은 IR 전문 인력 부재가 44건으로 59.5%를 차지하고 있으며 IR 전산 시스템 부재가 42건, IR 운영 방안, 방법의 부재가 39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설문 결과를 분석한 결과 전문대학의 성과관리 및 IR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공동 활용 방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디선가는 전문대학 성과관리의 우수 사례 공유 및 확산을 해야 하고 전문대학 성과관리 및 IR 운영을 위한 표준안 또는 가이드라인을 개발해야 하며 전문대학의 성과관리 및 IR 관련 조직과 전문 인력을 갖출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포럼인 전문대학 데이터 기반 교육 성과 분석 포럼은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시작을 위하여 대학의 전반적인 체질 개선과 구조 개혁을 통한 학생 성공을 위하여 데이터 기반 성과 관리 체제 구축 방안과 데이터 관리 방안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데이터 기반 성과 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성공 요인 도출 등 지금 앞에 보이시는 것 같은 결론을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2년 동안 이제 운영했던 전문대학 데이터 기반 교육 성과 분석 포럼에 대한 지난 2년간 운영 현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포럼은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 발전 협의회 IR 관련 정책 연구를 위해 9개 대학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공부한 작은 모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교육 성과가 어떤 것인지, 어떻게 분석해야 하는지, 전문대학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공유하면서 2021년 2월에 1차 포럼, 2021년 10월에 2차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본 포럼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전문대학 현 상황에서 데이터 기반 성과 관리를 위한 정보 공유를 통해 전문대학의 데이터 기반 성과 관리의 효과성 및 효율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전문대학에 적합한 데이터 기반 교육 성과 분석 모형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향후 데이터 기반 교육 성과 분석 방향, 방법, 전략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포럼은 학생 중심의 교육 데이터 기반 학생 지원 사례를 발굴 전파하고 학습 데이터 분석을 통한 학습자 중심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환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역량 기반 전공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 성과를 분석하여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는 것 등의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1차 포럼, 2020년에 진행됐던 1차 포럼에 대한 진행 상황입니다. 2년 전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성과 관리에 대한 필요성은 모두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이나 데이터 기반 성과 관리와 IR은 상당히 생소한 영역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대학 간의 공유를 위하여 포럼을 시작하였으며 5차례의 준비회의를 통해서 1차 포럼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시는 사진들은 초창기 1차 포럼을 진행했던 사진 자료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 비대면 회의를 하면서 저희가 1차 포럼을 준비하였습니다. 1차 포럼은 데이터 기반 교육 성과가 무엇이고 교육 성과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관심사를 가지고 KPI와 BSC, 교육 데이터 수집 사례 등 8개의 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1차 포럼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데이터 기반 교육 성과가 무엇이고 교육 성과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런 고민을 했다면 2차 포럼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실질적인 데이터를 활용한 교육 성과 분석으로 전문대학 교육 혁신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주제를 다루었으며 유연학사제도, 그다음에 융합교육, 메타버스와 관련된 이슈들을 포함하여 교육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문대학의 최근 고민들을 함께 다루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1차, 2차로 화상회의를 통해서 포럼의 주제를 논의해 봤고요. 3차로 이제 대전 유성호텔에서 발표 내용을 공유하고 이제 피드백하였습니다. 여기서 정리된 내용들을 2021년 10월 29일에 계명문화대학교에서 성과 포럼을 진행하였습니다. 2차 포럼에서는 역량 기반 전공 교육과정 성과 분석, 그다음에 학생 성적 중심 기반의 학생 성공 요인에 대한 탐색 등 10개의 주제가 2개의 분과로 나누어져서 실질적인 데이터를 활용한 교육 성과 분석을 중심으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2차 포럼 진행 결과 처음에 3개 대학으로 출발했던 것이 12개 대학으로 증가되었으며 앞으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운영할 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포럼 공유 참가자 수는 281명에서 292명으로 증가했고요. 참여 대학도 61개 대학에서 79개 대학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해당 당일은 저희가 이제 대면으로도 진행하고 유튜브로 생방송 중계를 했었는데요. 행사 당일 조회수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1분과가 1156회, 2분과가 1224회로 매우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또한 많은 온라인 참가자들의 관심으로 다수의 질문과 의견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럼 이후인데요. 저희가 사실 내일부터 이제 결과 보고서를 좀 정리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나왔던 질문들, 의견들을 다시 정리를 해서 결과 보고서의 좀 내용을 첨부 작성해서 대학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예, 마지막입니다. 전문대학 데이터 기반 교육 성과 포럼에 대한 연구 결과입니다. 올해 이제 10월 29일에 계명문화대학교에서 개최되었던 제2의 포럼에 대한 주제별 연구 결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포럼은 데이터 기반 교육 성과 분석 분과에서 5개 주제, 그다음에 학생 중심 교육 데이터 분석과 혁신적인 교육 운영 분과에서 5개 주제가 발표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입니다. 역량 기반 전공 교육과정 성과 분석입니다. 본 연구는 전주 비전대학교, 유한대학교가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혁신지원 사업을 시작하면서 대부분의 전문대학에서는 역량 기반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역량 기반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여 재학생의 역량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가이드를 제시하고 역량 기반 교육과정 성과 분석 사례를 공유하여 분석 모델을 고도화하고자 진행하였습니다. 연구 내용입니다. A대학의 경우 역량 기반 교육과정을 2019년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개발 방법으로는 Competence Based Curriculum이라는 CBC 방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A대학의 역량 모델 구조는 핵심 역량과 직무 역량 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무 역량 도출 시 각 학과의 고성과자와 산업체를 대상으로 SME, 요구 기반 직무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화면의 내용은 이제 그 실시한 결과와 NCS 기반 직무 분석의 내용을 비교하여 직무 역량 후보군을 도출하는 방법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한 사례입니다. 하나만 말씀드리면 도출된 직무 역량에 따라 하위 역량, 행동 지표를 도출하였고 행동 지표마다 5점 리커트 성취 수준에 따른 행동 기준 척도를 구성한 역량 모델을 구성하였습니다. 연구 성과입니다. 학과에서는 직무 역량 달성도가 낮은 직무 역량을 파악하여 관련 교과목 개설과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등의 전공 교육과정 개편 및 관련 교과목의 교수법, 학습법 등의 개선 등으로 한류하거나 학기별 직무 역량 달성도를 파악하여 직무 역량별 전공 교육과정 로드맵을 수정 보완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교과 교육과정도 핵심 역량 인증제를 통해 성과 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역량이 높게 함양된 학생들은 인증을 하여 학생들의 핵심 역량 함양을 독려하고 있었습니다. 역량 기반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성과를 대학의 취업률과 한번 비교해서 살펴보았습니다. 2019년에 대학의 취업률이 76%였는데 그중 인증자 취업률이 83.6%로 나타났고 2020년에는 78.2% 취업률 중에 85%, 2021년은 예측 추정치지만 83.2%의 취업률 중에 85.7%로 예측하여 역량 인증제에 대한 타당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역량 기반 비교과 프로그램 성과 분석 사례입니다. 본 연구는 계명문화대학교,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충북보건과학대학교가 공동으로 성과 사례를 분석하여 공유하였습니다. 역량 기반 교육과정이 도입되면서 비교과 프로그램 역시 역량 기반 비교과 프로그램의 형태로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각 대학에서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효과성과 효율성 분석을 통한 프로그램의 질적 개선과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효율성 분석에 앞서 효과성 분석이 먼저 되어야 하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 대학의 역량 기반 비교과 프로그램의 효과성 분석 사례를 공유하고자 진행하였습니다. 연구 내용입니다. 대학마다 다양한 역량 기반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학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효과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A대학은 비교과 프로그램별 핵심 역량 향상 정도를 분석하여 프로그램별 학업 성취도, 즉 성적 향상도를 분석하였습니다. 결과로 11개 프로그램은 학업 성취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B대학은 비교과 프로그램별로 별도로 분석하였으며 비교과 참여 학생의 4대 역량이 모두 향상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C대학 또한 바른 인성과 비교과 프로그램이 가장 향상률 높음을 알 수 있으며 비교과 참여 학생의 6대 핵심 역량이 모두 향상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연구 성과입니다. 역량 기반 비교과 프로그램의 역량 향상 효과성 분석과 실제 프로그램별 역량 매핑을 비교 분석하여 프로그램별 역량 매핑을 수정하였습니다. 단 효과성 분석만 기준으로 하지 않고 만족도 조사 및 CQI 등 다양한 결과를 함께 반영하여 프로그램의 목적과 특성에 적합한 역량이지만 효과성이 없다고 나온 결과는 운영 방법을 개선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절대 효과성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으며 만족도 조사 결과 CQI 및 효율성 분석을 함께 봐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또한 비교과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이번 연구에는 역량 향상 정도만을 분석하여 결과를 공유하였지만 향후 재학생 만족도, 중도 탈락률 및 취업률과 같은 핵심 지표를 함께 분석, 추적, 관찰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데이터 분석을 통한 교육 품질 개선 방안 지원 사례입니다. 본 연구는 마산대학교에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비교과 프로그램은 효과성과 효율성 분석 등을 통해 프로그램의 교육 품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효과성과 효율성에 대한 분석은 방법이 어렵고 결과 해석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첫 번째, 프로그램 효과성 분석에서 정량적 데이터를 활용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오류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 대안적인 방법을 고민해 보기 위해 텍스트 마이닝 분석 방법을 사례를 통하여 분석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 품질 개선을 위해 만족도 분석하고 있는 다양한 방법 중에 쉽고 간단하게 분석할 수 있는 SSA 분석 적용 사례에 대해서 분석하였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데이터 시각화를 통해 데이터 인사이트를 쉽게 가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분석하였습니다. 연구 내용입니다. 비교과 프로그램의 예시로 정량 데이터만으로 만족도를 분석하였을 경우 매년 만족도가 증가하는 그래프가 나타났으나 실제적 반응은 학생들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를 좀 더 근거 있게 분석하기 위하여 텍스트 마이닝의 방법인 감성 분석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조사된 비교과 프로그램별 만족도를 활용하여 맞춤형 중재를 하기 위한 SSA 분석을 활용하고 맞춤형 중재가 가능하도록 결과를 시각화시켜 제공하였습니다. 연구 성과입니다. 감성 분석 결과 매년 프로그램에 대한 부정 반응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해당되는 문장들을 분석한 결과 학생들이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 시간에 불만이 많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결과 프로그램의 교육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정량적 분석뿐만 아니라 정성적 분석도 동시에 해야 한다는 것이 검증되었습니다. 따라서 간단한 엑셀 수식을 활용하여 데이터 시각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면 대학은 이를 통해 데이터 분석으로 최소한 업무 부하를 줄일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네 번째 주제입니다. 네 번째 주제는 지역민의 재도약을 위한 평생 직업교육 과정 성과 분석으로 거제대학교에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거제대학교에서 3년간 시행한 지역민들 대상의 평생 직업 교육 과정에 대한 교육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국가 재정 지원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확인과 평생 직업 교육 과정의 만족도 수준을 파악하여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 자료로 수집하고자 본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만족도 제고 및 교육 과정 발전을 위한 개선 사항 노출을 통해 후속 사업 연계로 활용하기 위해서 성과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연구 내용입니다. 거제대학교에서 3년간 교육을 받고 실시한 학습자, 교강사, 거버넌스, 교직원 대상으로 구분하여 총 1,89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563명이 응답한 내용 결과를 분석하였습니다. 집단별 비교 분석에서는 재직자와 취약계층으로 구분하여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이수 과정이 역량 개발에 도움이 된 정도, 그다음에 교육 과정을 통한 지식의 습득, 교육 과정이 목적에 맞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이런 문항에서 재직자 맞춤형 응답자가 취약자 계층보다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참여 경로별로 분석한 결과 역량 개발에 도움이 되는 정도, 새로운 지식의 습득 등이 지인 추천으로 참여한 사람들의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연구 성과입니다. 학습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차원에 대한 분석 결과에 의하면 조사된 차원이 만족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의미한 모델임이 입증되었으며
만족도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될 차원은 활용도, 성취, 교육과정, 만족도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추후에 평생 직업교육 과정에 대한 투입과 산출의 관계 분석으로 효율성 분석이 필요하며 설문 이외에 평생 직업교육 다차원적인 평가도구 개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연구입니다. 다섯 번째 연구는 자료 풀학 분석을 통한 비교과 프로그램 효율성 분석입니다. 본 연구는 계명문화대학교와 경인여자대학교가 공동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비교과 프로그램은 역량 기반 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학력 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들의 재정 악화로 인해 비교과 프로그램에 투입 가능한 자원이 감소될 것이라는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효율성 분석법 고도화를 통해 투입 및 성과를 포괄적으로 분석하여 한정된 자원 내에서 비교과 프로그램의 교육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연구 내용입니다. 비교과 프로그램 효율성 분석은 효과성 분석, 그다음에 IPA를 통한 효율성 분석, 그다음에 DEA를 통한 효율성 분석 고도화로 진행하였습니다. 효과성 분석은 비교과 프로그램의 성과 확인 및 효율성 분석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기 위하여 진행하였고, 또한 효과성 분석 자료를 통해 IPA를 통한 KPI별 효율성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성 분석 고도화 단계에서는 좀 더 포괄적인 효율성 분석을 위해 여러 투입 성과 변수를 종합하여 평가할 수 있는 자료 풀학 분석인 DEA를 시도하였습니다. 연구 성과입니다. 두 가지 모델을 각각 분석 후 비교한 결과 CCR 모델은 비교과 프로그램 효율성 분석 목적에는 적합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었으나 BCC 모델 분석 결과의 합리성을 확인하는 도구로서는 유용하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DEA 연구를 발전시켜 기존 절차를 확립한다면 비교과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대학 운영의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여 많은 대학들의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과정에 발전이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여섯 번째 연구입니다.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 성공 요인 분석입니다. 본 연구는 수원여자대학교가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빅데이터 기반으로 각 대학은 주요 의사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데이터 마트로 스키마를 KPI 기준으로 관리, 구축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각 대학은 학생 성공에 대한 개념 정의를 정확히 하고 관련 요인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대학 차원에서 거시적으로 분석할 뿐만 아니라 부서와 학과 차원도까지 분석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본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연구 내용입니다. 전체적인 데이터 스키마의 예시를 제시하였고 여기에 대학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KPI, 그다음에 중장기 발전 계획까지도 연동하여 매트릭스를 그렸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의 성공을 학생 성적으로 두고 독립 변수를 입시 유형, 취학 자퇴, 장학금, 기초학습,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횟수, 핵심 역량별 비교과 참여, 핵심 역량 사전 사후, 그다음에 학생 만족도 등을 이용해서 분석하였습니다. 고려사항으로는 개인정보 동의와 설문 필요도,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연구 성과입니다. 대학 전체 차원에서 분석하였기 때문에 이 결과는 중장기 발전 계획이나 대학 행정을 기본으로 삼았고요. 탑다운 방식으로 세부 분석과 함께 개선 전략과 강화 전략이 예상과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데이터 관리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문화 형성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다음 연구는 성과 분석 활용을 위한 신입생 중도 탈락 영향 요인 분석입니다. 본 연구는 안산대학교에서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학령 인구 감소는 각 대학의 입학 자원 확보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더욱이 우리 전문대학의 재학생의 중도 탈락률은 4년제 일반 대학에 비해 약 2배 이상 높고 주로 대학 초년기에 발생하기 때문에 전문대학 신입생의 중도 탈락률 관리는 필수적인 사항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매년 축적되는 학생의 기본 자료를 활용하여 대학의 중도 탈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 이를 시스템에 적용하여 나아가 중도 탈락률 관리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진행하였습니다. 연구 내용입니다. 본 연구는 한 전문대학의 신입생 중도 탈락 영향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단면적인 조사 연구이고 그 대상으로는 수도권 대학으로 2020년 신입생 1676명 전원의 기본 정보를 사용하였습니다. 먼저 어떤 변수를 설정하신가를 결정하기 위해 선행 연구와 함께 교직원 의견을 참고한 결과 학적 변동 사유, 입학 전형, 결석수, 지각수, 평점, 장학금 수혜 총액, 비교과 활동 참여 건수 등 17개 변수를 사용하였으며 자료 분석은 기술 통계, 교차 분석,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사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결석수, 평점, 장학금 수혜 총액, 지도교수 상담 횟수가 이런 것들이 영향이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 성과입니다. 본 연구는 대상자들에게 추가적인 조사 없이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매년 축적되는 학생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해당 대학만의 특성을 고려한 중도 탈락률을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본 연구는 한 개의 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비슷한 상황의 전문대학 학생의 자료를 비교 분석하여 해결하는 방안을 만드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또한 몇 가지 고려사항을 제시하면서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했는데요. 첫 번째는 중도 탈락 시기를 보다 세분화하여 분석한다면 각 시기에 따른 중재 프로그램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어 추후 중도 탈락 시기를 고려하여 시계열 분석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과 입학 시점에서 정서적 문제나 대학 적응 관련한 개인적 요인을 스크리닝하여 이후 학생이 재학 유무를 확인한다면 보다 조기에 실제적인 중재 방안을 모색하여 중도 탈락률을 관리할 수 있을 거라 판단하였습니다. 8번째 주제입니다. 8번째 주제는 교육 혁신을 위한 융합교육과정 운영 사례로서 4개 대학의 운영 사례를 조사하였으며 서일대학교에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오면서 창의 융합형 인재에 대한 요구가 여러 산업 분야에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전문대학도 창의적 사고와 융합적 역량을 가진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혁신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몇몇 대학의 융합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제시를 통해서 교육혁신 방안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전문대학의 상생 효과를 도모하고자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여러 대학들에서 교육혁신 방안 중에 하나로 융합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A대학의 경우는 2014년 융합전공 복수학위제로 시작한 후에 현재 3가지 형태인 융합전공 마이크로트랙, 연계전공 마이크로트랙,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 ICT 전공 트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B대학의 경우는
타 전공에 대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이크로 융합 전공 트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구대학인 서일대학의 경우는 세계 융합교육 과정으로 타학과 학생을 위한 전공 과목 트랙들을 개설한 마이크로 전공 트랙과 2개 이상의 학과들이 별도의 융합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융합 코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춘 디지털 신기술 트랙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대학들에서 교육 혁신을 위한 다양한 융복합 교육 과정들에 대한 개발 및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입생의 감소 및 재학생 중도 탈락률 등으로 인한 어려움이 전문대학의 큰 위기로 다가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학생들의 수요와 산업체 수요에 맞춘 교육과정의 혁신이 전문대학의 새로운 돌파구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9번째 연구입니다. 학습자 중심의 유연학사 성과 분석입니다. 본 연구는 유한대학교, 전북과학대학교, 전주비전대가 공동으로 연구 진행하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진입하는 시대에 인적 자원 개발과 직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역량 중심 교육 패러다임으로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전문대학은 학사제도의 획기적인 개선과 교육체제 혁신을 통해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 확립 및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현재 많은 대학들이 집중이수제와 융합전공제를 운영하고 있어 이를 중심으로 사례조사하였습니다. A대학의 유연학사 제도는 주문식 교육과정으로 집중실습 교과목, 현장실습 과목을 중심으로 집중학기제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B대학의 집중이수제 기본 방향은 학과 및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모델 1, 모델 2, 모델 3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교육과정을 설계 및 운영하는 것으로 전공과 연계된 비교과 프로그램 연계를 통해 직무 역량 향상 및 역량 기반 교육과정 효과성 제고에 목적을 두었습니다. C대학은 자기설계 융합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존 학과와 다른 전공을 학생이 선택에 따라 지정하여 융합교육과정으로 이수하는 제도로서 학생 개인별 융합교과, 융합 모듈 운영 2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례대학의 유연학사 제도 도입에 따른 성과를 앞에 보이시는 다음과 같은 지표로 분석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연학사 시스템을 운영함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유연학사 제도 하에서 수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정비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교무 행정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전산 시스템이 개발되어야 더욱더 활발하게 유연학사 제도가 운영될 것입니다. 또한 유연학사 시스템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성과지표 개발 및 관련 비교과 프로그램과의 연결도 시급하게 진행돼야 할 과제라고 판단됩니다. 마지막 주제입니다. 마지막 10번째 주제는 메타버스 이해와 전문대학 활용 방안입니다. 본 연구는 서일대학교에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대학가의 메타버스에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 활동이 제한되면서 학생들을 위한 대학의 많은 교과 및 비교과 활동, 그리고 입학식, 졸업식, 선서식 등 행사 개최를 취소하기보다는 온라인으로 운영하여 조금이나마 학생들과 소통하려는 대학의 의지와 노력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온라인 운영을 위한 방안으로 메타버스가 이슈화되고 있어 본 발표에서는 메타버스의 이해와 현황을 살펴보고 대학 현장에서 메타버스 도입 이전에 고려사항을 제언하고자 하였습니다. 메타버스의 개념적 정의는 아직 학계에서도 뚜렷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메타버스는 가상현실보다 한 단계 더 진화한 개념, 아바타를 활용해
실제 현실과 같은 사회 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우리 교육 현장에서 메타버스를 적용할 때는 메타버스 월드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고민이 필요하며 수익성을 지식과 정보의 증진을 위한 요건으로 디자인 전략을 변경하여 세우는 것도 방법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많은 대학들이 메타버스 도입 사례를 보도하였습니다. 오픈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많은 비용을 들여 학교 전용 환경을 구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학교 현장을 아이템으로 하는 가상 세계 구현이라는 느낌 외에는 에듀 메타버스를 위한 충분한 고민이 보이지 않아 아쉬운 실정입니다. 또한 지금 시점에서 많은 비용을 투자하여 메타버스를 구축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대학에서 고민을 해야 합니다. 전문대학 메타버스 도입에 대한 제안을 정리하였습니다. 기존의 즐거움과 여가 생활을 위해서 사용하는 메타버스를 교육과 접목하기 위해서는 보다 충분한 고민과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학의 올바른 에듀 메타버스의 정착을 위하여 보이기식 구현이 아닌 의미를 부여하고 목적을 명확히 하며 효과는 무엇인지 살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2차 포럼에서는 이렇게 10가지 주제가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기반 성과 관리에 관한 연구는 아직 미진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학이 지속적으로 학생의 역량은 물론 대학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성과를 창출하게 될 원인이 분석하고 요인을 찾아내어 교육 형태로 전환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데이터 분석을 하는 연구는 지속적으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포럼에서 앞으로 이제 진행해야 될 내용들이 이제 IR을 시작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 분석한 데이터들에서 배출된 학생들이 이제 취업자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앞으로 저희 포럼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것들은 이러한 IR 분석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정말 취업에 어떠한 도움이 되고 있는지, 그래서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전문대의 위상이 어떻게 올라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자 합니다. 대학의 교육 성과 향상과 지속적 성장을 위한 의사결정에 지원하는 것이 IR의 역할입니다. 학생, 교수, 환경 등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대학 차원으로 교육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의사결정에 의미 있는 정보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대학의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도 대학에서는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관리 분석하고 IR의 역할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학생의 성공을 목적으로 전문대학은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 성장해야 하는 과제를 달성해야 하는 것이 앞으로의 목표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이를 교육화시키는 역량 기반 교육 과정과 수요자 중심의 유연학습 시스템이 중요한 이 시점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IR의 역할은 더욱더 중요시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무엇을 할 줄 아는 것이 힘입니다. 학생이 무엇인가를 할 줄 알게 만드는 것이 우리 전문대학의 역할일 것입니다. 향후에도 본 포럼은 첫째, 학생 중심의 교육 데이터 기반 학생 지원 사례 발굴을 하고 전파하고, 둘째, 학습 데이터 분석을 통한 학생 중심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 및 환류 방안을 마련하고, 마지막으로 데이터 분석 기반의 대학 경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지속하여 공유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문대학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핵심 성과 포럼에 지금 이제 교수님들이 많이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연구 결과를 10개 영역에 걸쳐 가지고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한 1분 정도 오버가 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양광무 교수님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지금부터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간상 많은 분은 받지는 못하지만 한두 명 정도는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원도립대학교 혁신지원단장 심도식입니다. 지금 뭐 앞으로 뭐 4주기가 있으면은 이 IR이 아마 대세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IR이 뭔지 전혀 저 감을 못 잡다가 이제 감 정도는 잡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진단 도구를 개발을 해서 효과성 분석을 떠나서 제가 보기엔 만족도를 떠나서 거기다가 뭐 다중 멀티 회귀 분석까지 해가지고 자료를 도출하는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건 결국 시스템 문제거든요. 이런 몇 가지의 뭐 센터별, 부서별, 학과별 데이터들을 수집해가지고 그런 통계 분석까지 해서 그 관리하는 시스템이 현재 전문대학에서 개발돼 갖고 돌아가는 곳이 있는지. 그럼 IR 센터가 여러 군데 존재는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실제적으로 제대로 된 IR을 하는 데는 많지 않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제대로 된 그 IR 센터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전담 인력이 몇 명 정도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그걸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IR을 시작하고 이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명이 필요하다를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요. 우선은 저희가 지금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건 이제 전문대학 간에 공유할 수 있는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 시스템 같은 것들이 분석이 돼야만이 지금 저희 아까 연구 사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한 대학을 중심으로 이렇게 분석하는 어떤 데이터보다는 많은 대학들에 공유된 데이터로 이제 그것들이 분석이 돼서 실질적으로 좀 전문 대학의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길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IR의 지금 뭐 방법들이 지금 많은 대학에서 지금 성과 관리라고 하는 것 측면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저희가 기술 통계 정도밖에 지금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 통계에서 나타났던 이 효과성 분석을 넘어서 거기에 나타났던 문제점을 분석하고 있는 효율적 분석까지가 이제 진행이 되려면 진짜 질문자분께서 해준 것처럼 많은 이제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대학들이 발전을 못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주기를 위해서도 대학들이 좀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예, 저희들 많은 질문이 계실 것 같지만 시간 관계상 양광무 교수님의 발표 내용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